원전 오염수.福島오염수 水による影響は、福島第一原発の港湾内の 0.3 平方キロメートル範囲内の中で完全にブロックされています。 아베 신조 일보 총리가 보도하지 못하게 막아놨죠. 이게 내원 정지가 되려니 앞으로도 10년 더 걸립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세계인을 향한 핵 전쟁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각국 정부와 또 세계 환경단체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더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들 안 하는 얘기들 깊숙이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태평양으로 오염수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당장 일본 어민들도 걱정이 태산인데요. 일본 정부는 과학이 있을 자리에 정치가 가득하고 여기에 거짓이 더해져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그리고 세종대학교 코사카 유지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부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지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마구 태평양으로 쏟아내도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원전 1, 2, 3, 4 모두 어쨌든 천장이 나갈 만큼 폭발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원자로를 격리하고 원전 건물을 차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죠.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닐 거라고 안이한 생각을 했죠.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리마일, 미국이죠. 체르노빌, 구소련,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됐지만 거기는 종결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국 내에서 다 끝났어요. 여기는 종결을 못했습니다. 원자로라는 게 종결이 되려면은 사고가 난 다음에 냉온 정지라는 걸 해야 돼요. 차갑게 식어야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체르노빌은 그냥 콘크리트 쌓아버렸죠. 막아버린 겁니다. 쌓지 않고 보니까 계속 물이 끓을 정도로 뜨거운 거죠. 냉각수프로 넣어야 되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온갖 모래, 진흙이 있으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게다가 지하수가 관통을 합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가는데 잡아놓은 게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럼 원자력 폭탄이 원폭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다친 것보다도 이게 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문제는 수습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오래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히로시마를 예로 들어볼까요? 60kg 우라늄 가져가서 600mg이 사라졌습니다. 600mg, 1g도 안 돼요. 네. 어떻게 됐죠?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폭발하니까 도시가 날아갔죠.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지금까지 하면 30만 명이 넘게 죽었죠. 나가사키는 그 다음 일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게요. 천천히, 조금 잔인하죠. 천천히 또 12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원 정지가 되려면 앞으로도 10년 더 걸립니다. 그때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버릴 거냐 아니면은 인공 조수지로 영구 처분할 거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 내원 정지도 시키지 않은 사고 당사국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처리를 잘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정을 보면 처리하는 그 장비, ALPS도 문제가 있고 뭐 처리됐다는 그 샘플링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결과도 못 믿겠고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정부는 몇 국책 연구기관 통해 가지고 일본 자료를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돌고 돌아서 오는데 뭐 괜찮아. 당연히 괜찮죠. 일본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근데 문제는 처음에 들어갔던 그 하루에
1년이죠. 사실은 1년에 22조 베크렐. 그게 조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1년이요. 10년은 220조.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체르노빌이죠. 그때 나왔던 게 500경 베크렐입니다. 근데 간단한 계산을 하면은 1, 2, 3, 4 최소한 4배가 나왔을 것이다. 체르노빌은 딱 한 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무려 10,000분의 1, 좀 더 정확히 하면 10만 분의 1로 먼저 축소를 해버렸죠. 그 베크렐이라는 게 지금 이제 BQ 이렇게 쓰는 네, 건데 그게 BQ 인데 어떤 의미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선량계를 갖다 대면 또록 한번 울리죠. 네. 그게 한 번 핵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붕괴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핵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베타선이 나오거나 감마선이 알파선이 한 번 핵종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종 자체는 조금 안정하면서 그때 방사선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00경이니까 2,000경, 뭐 그냥 1,000경 정도로 잡죠. 그러니까 그걸 잡더라도 일본 정부가 말하는 삼중수소에 있는 200조 베크렐이라는 걸 굉장히 축소시킨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의 발단이 있다는 것.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는 어떠한 과학적인 계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과학에서는 방사선 원항이라고 합니다. 소스 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항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를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렇지만 유출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알리지 않는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출발점이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제는 한일 관계란 그 소승적인 관점 벗어나서 이거는 태평양의 생태 환경 그리고 지구촌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승적인 관점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있지만 대만도 있지만 태평양 도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미국 수소탄 때문에 원자탄 때문에 벌써 초토화가 된 마샬 제도 이 나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해류 따라서 5년 후에 도르니까 우리는 그냥 발 벗고 있어? 뻗고 자? 근데 이런 거 이건 있어요. 아니라고 봐요. 그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뭐 무너지고 사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습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2년 그대로 갔습니다. 방류됐잖아요. 네, 여태까지 아무 일 없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처리까지 했는데 괜찮지 않느냐 주장을 한다면 네, 그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점이냐면요. 그 정도를 하려면 아주 예민한 선량계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바다에다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잡지 못해서 검출 못한 거하고 진짜 없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기형아나 유전자 변이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아직 모른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어디서 잡힌 농어에서 뭐 옳게 나오고 또 어디 그 버섯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벌써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단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눈이 전부 저장소에만 가 있던 거예요. 삼중수소에 완전히 몰입했던 거죠. 그동안에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원폭 피해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이 원자력 문제에 민감하고 뭐 옛날에 보면 만화도 많고 소설도 많았어요. 영화도 많고. 근데 막상 이 태평양의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대가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2011년이잖아요. 그때는 일본에서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그래도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건하고 레벨이 같다. 레벨 7이라고 해서 이거는 최고도의 그 심각한 그 방사능 유출 사태로서의 그런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인식했기 때문에 많이 또 은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지막 유치 전에 직접 갔어요.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유치가 된 거거든요. 그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IOC 총회에서 오염수 영향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汚染水による影響は、福島第一原発の港湾内の 0.3 平方キロメートル範囲内の中で完全にブロックされています。 하지만 항만 내 오염수가 외부 바다로 흘러나가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원전 항만 입구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리터당 68베크렐의 삼중수소, 트리튬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당시 우파 정권의 목표는 먼저 도쿄올림픽 유치였어요. 도쿄올림픽을 가지고 우리 괜찮다, 문제없다라는 거에 일종의 그 심볼로 삼은 거죠. 예. 그리고 보도하지 못하게 막아놨죠. 이게 일본의 굉장한 내관이 될 수가 있다.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후쿠시마 문제다. 그러니까 보도하지 말자. 보도하지 않도록 굉장한 압력을 가합니다. 방송사들로서는 올림픽이 워낙 중요한 행사니까 네. 올림픽 앞두고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작동을 했겠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 때는 매일 이 후쿠시마 문제만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아베 정권이 된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오게 됩니다. 예, 분위기만 바꿨고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고 왜곡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왔어요. 이게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스가 키시다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해외에도 잘못된 왜곡된 정보 우리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국내적으로도 이게 문제 없다. 그래도 후쿠시마 오민들은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후쿠시마 일본 사람들도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또 이유가 잘 되어 있으면 보상해주고 그냥 일본이 계속 입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수 처리에 들어갈 돈보다 보상하고 뭐 입 막고 홍보하고 뭐 투어 시키고 이런 데 돈을 몇 배나 더 쓰는 엄청나게 거고요. 돈을 많이 8조 원으로 말하며 그렇게 교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예. 네, 그러나 판유할 때 쓰는 돈은 350억 원으로 말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의 이 원자력 이해관계란 게 이른바 건설족하고 이 건설 쪽에 이권 가지신 정치인들, 그다음에 자원족, 에너지 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합해서 있으니까 힘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하고 일본 정부가 또 유착관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특히 아베 정권 이후에 자민당 정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업계하고도 굉장한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관광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잊어버린 거죠. 그러한 부분. 특히 도쿄 그리고 오사카 일대 600km 이곳은 반사능의 영향이 아주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그거 이야기하면 일본 중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계속 막아왔어요. 일본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 잊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예. 도쿄 많이 가죠. 오사카 많이 가죠. 나고야도 많이 가죠. 예.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후쿠시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팬데믹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일 관계, 일본에 대한 외교의 기본 노선이 조용한 외교로 실리를 거두자라고 해요. 아마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일본의 이 이슈에 잘 먹힐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후쿠시마에서 그 언제 반려하느냐 바다에 그러한 그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또 그게 후쿠시마 앞바다에만 반려한다고 하니까 오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곳에서 할 가능성 앞으로 그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쯤이 돼야 한국에서는 그 난리가 날 텐데요. 그리고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먼저 대표여행에 나가고 한국에 또 오는 것이 몇 년 후가 된다. 그러니까 좀 그때는 뭐 완전히 희석돼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금방 먹고 그 물고기들은 잡히면 금방 한국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은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그 잡힌 물고기를 지금 그 금수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해서 금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수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압력을 사실상 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다 되면요, 이제 수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일본은 원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일 것 같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 속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관련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이란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도 이튿날 윤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의 원전에서도 트리튬 등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해양으로 방류된다고 주장합니다. 中国や韓国を含む世界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が各国の規制基準を遵守しつつ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海洋等に放出をしています。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뭐 국제 정치와 이해관계라는 게 뭐 현실인데 그럴수록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그래도 중립적 입장에서 좀 보는 어떤 국제기구 이런 것들 역할이 중요한데 국제원자력기구 이게 IEA가 이거 하라고 있는 데인데 그린피스 얘기도 들어봤지만은 여기도 국제 정치가 작동하나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만큼은요 어떤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다시 그 기술적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빼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 있는 침정물, 네. 해저류, 어패류 그리고 먼 바다에 잡히는 원산지 찾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선이 가면은 국산이죠. 러시아 가면 러시아산입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생선 잡습니다. 오사카에 가서 가공을 하면은 오사카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류가 되면은 쥐니가 1위병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입 제한 조치를 한다 치더라도 원산지가 둔갑하는 데는 재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막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또 두 번째로는요. 정말 무서운 게 다음에 옵니다. 앞으로 30년, 50년 가게 될 폐로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원자로를 해결로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폐로 작업을 하는 여기서는 엄청난 고준위 방수 그때는 진짜 나옵니다. 진짜 센 게 나와요. 자, 일단 방류를 허용하면은 우리 방 들어간 사람 방 못 빼죠. 일단은 막을 수가 없는데 진짜 무서운 게 온단 말이죠. 그거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까지 걸쳐 일어날 건데 이때 만약에 방류가 허용됐다면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일단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좋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얼마 있다가 바로 수입 금지 조치 해제해라. 지금 17개 현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빗장 걸었잖아요. 그거 빼. 너 이제 허락했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올 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무역기구 못 갑니다. 그때도 겨우 2심에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졌고요. 이번엔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저기 허용했는데. 그리고 또 사후 약방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류가 되면 우리는 수입 제한 조치까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풀지 않으면은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할 명분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분쟁이란 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이게 다툼이 맞습니다. 유리한데 자료 접근, 정보 접근이 안 되고 뭐 일본 쪽이 주는 2차 정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뭐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끌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다시 돌아오는 이번에만큼은 지금은 그 아르헨티나 그 그로시 총장이 있는데요. 부디 정말로 아주 중립적이고 엄정한 그리고 투명한 국제 전문단을 꾸려가지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화 신고 들어가야 돼요. 가서 침전물도 걷어내고 해조물 가져와가지고 그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준 그 깨끗한 물병 말고요.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방류 멈추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류하지 말고 자 저장조 더 지어 그리고 인공호수 지어서 국내에 억류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안 보여요. 근데 방류를 멈추게 할 수단이 우리가 뭐 파병을 할 수도 없고 뭐 시위대를 배 태워보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거는 일단 시기인데요. 시기는 그 5월에 G7 회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합니다. 아이고. 예, 키시다 총리가 그래서 위장이 되는 곳인데요. 네, 그 이전에는 아마도 반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그거는 제 생각인데요. 네, 반류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은 2021년 4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2년 후라고 그때 이야기했으니까 4월에 반류할 것이 아닌가 이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히로시마에서 키시다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 평화 메시지를 낼 거란 말이에요. 키시다 총리도 히로시마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반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 위혹이 있는 그 오염수를 반류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본의 평화 메시지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G7 이후에 한단 말이죠.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오염수 반류에 대해서도 한마디 두마디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틈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까지 좀 시간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파고 들어가야 될 지점이군요. 네. 키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具体的にはインドのほか、インドネシア、それからオーストラリア、韓国、クック諸島、コモロ、ブラジル、およびベトナムの各首脳を招待いたします。 윤 대통령이 참석하면 이번 G7 정상회의 이외에 한미일 회담이 별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또 한일 관계의 문제라서 참 미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고 신중해야 하는데요. 국회 쪽 얘기를 좀 들어보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과 전화로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래 계획으로는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조용한 외교인지 무대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었지 못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일본어에 대한 그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는 아마 강제징용 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후쿠시마 문제에 있어서도 집권 이후에 형식적인 어떤 몇 마디 외에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대한 그 눈치 보기 외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후쿠시마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그동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걸 위해서 뭐 물밑에서 치밀하게 하나하나 뭐 로비하고 또 뭐 자료 주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치밀하게 한 건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나요, 이 사람들? 일본은 일단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원전 전문가 등을 동원해 가지고 IAEA 그리고 또 미국 등 그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득 작업들을 치밀히 해왔고요.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입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접국의 반발에 대비하는 자국의 어떤 그 논리들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태평양 연안국가의 언론까지도 현장을 지금 그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이래서 전방위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그 논리 그리고 또 외교전 그리고 또 무마 작업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병행하고 있어서 우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입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이게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여기에 또 세계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국제관계를 고려하면 이게 방정식이 훨씬 어려워지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번 그 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확인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최소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 정량 데이터를 가지고 그 우리나라 주요 해상 지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공하는 그 대외적인 목표값, 그러니까 실제 방류되는 그런 어떤 오염수의 어떤 그 이 정화 장치를 통과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바라는 대로 별 우리나라의 그 해역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그 정부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했고 또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그 자기 책임의 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연구기관이 정부의 그 영역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정부의 면피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보면은 일본산에 대해서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막상 협의가 안 된다며도 우리가 방어막이 다 뚫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산물 그 이력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그 수산물 그 소비를 장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 중 수산물 이력제 그 표시물량 비중은 19년까지 실제 소비량의 0.1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그 위반 사례는 최근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이후에 그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또 소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데 대한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그 방편인데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수를 그 오염 정화 장치를 통해서 방류하겠다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그 오염수가 어느 정도 실제적인 데이터가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역에 그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일본이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값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안전이랄까 그런 그 문제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민주당 신정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정치가 좀 벌써 들어가는데 지금 미중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일본이 몸값이 높잖아요. 그래서도 일본이 이거 믿고 지금 오염수 문제를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음모론적인가요? 음모론이라기보다요. 사실 그 이야기는 2년쯤 전에 그러니까 반유를 결정한 것이 2년 전이지 않습니까? 2021년 4월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일본은 스가 총리 시절이었어요. 아직은요. 그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의 위제가 바로 대만 유사시였어요. 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그때 스가 총리가 자위대를 동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 미국에 대해서 후쿠시마 문제를 보고를 해요. 가기 전에 그때 바이든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이 아주 잘 조리스를 관리하고 있고 일본의 그러한 반유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미국에 가서 당시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여서 바이든 쪽에서 사실상 요구한 것이 대만 유사시의 일본의 협력이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움직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바이든은 오염수가 먼저 서해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예 안 하는 것이고 안 했던 것이고 그 국무장관 블링컨의 차원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미리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미일 간의 그러니까 대중국 포위망이라는 부분에서 일본을 좀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용해야 되니까요. 자, 결국은 국제 정치판에 우리가 이제 장기판 조리 안 되려면 과학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요. 관련 연구기관들 얘기에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 4, 5년 후에 이렇게 해류가 돌아서 제주로 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서 교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선박 평형수 때문에 이게 훨씬 심각하고 빨리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박
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있지 않습니까? 뭐 컨테이너 한 몇백 개, 1000개가 넘을 수도 있겠죠. 싣고 갑니다. 이게 후쿠시마 인근 17개 현 어느 항구일 수도 있죠. 가서 풀죠. 산적을 풉니다. 그럼 배가 기울입니다. 네네. 짐을 풀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평형수를 채우죠. 바닷물을 왼쪽 오른쪽 해야지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대형 선박이면 1000톤, 10,000톤 들어가겠죠. 그걸 오염수로 채워요? 왜냐하면 벌써 오염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바다 2년 오염된. 동안 앞바다는 오염돼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채취하고 조사, 선량계를 갖다 대지 않았을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없는 거하고 우리가 보지 않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퍼서 더욱이 방류가 되면 이제 설상가상이죠. 그대로 퍼오는데 그는 글쎄요. 한 달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며칠이면 오지 않을까요? 그치? 그게 바로 제주도에 또는 진주항에, 부산항에, 묵호항에 오는 겁니다. 뭐 인천항에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짐을 싣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나서가지고 47척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고 보니까 정보를 모아보니까 2011년 3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약 16,000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내 항만을 16,000척이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가 국내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한 배가 국내로 입항해 배출하면 원전 오염수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은 그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입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미야기, 치바 등 5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1차로 국내 입항 전엔 방사능 농도 분석이 1시간 안에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서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하역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요. 2차로는 14일 동안 시료를 정밀 분석해 추적,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형 측정 장비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히 다시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1000톤 넘, 그러니까 1000만 톤 넘게, 뭐 1억 톤 가까이가 벌써 우리 항만에 버려진 건데 깨끗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을 안 해, 전수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파이프 깔아갖고 저쪽에 태평양 건너편에다가 보낸 거랑 똑같네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보다 더 빨리 와버렸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네. 지금 싣고 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진행형이고 과거 진행형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한 말은 뭐냐? 그중에 47척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뭐 몇 리터 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구닥다리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쿄전력 한 것 못지 않을 겁니다. 가지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일단 갖다 댄 다음에 자료가 나올 때까지 보름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배를 잡아두고 있을까요? 하루가 돈인데요.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가야 돼요. 그렇죠? 보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1000만 톤이라고 하죠. 1000만 톤 될 겁니다. 16,000척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석촌호수보다 더 많은 물이 벌써 뿌려진 겁니다. 우리 항만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해류가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온다고 발 뻗고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피스도 그런 차원에서도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정부는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해류가 문제가 아니고 평형수가 문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죠. 어류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5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침적물이나 뭐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까? 또는 흡입을 할 수도 있고요. 들이마시겠죠. 그대로 마구 다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만 마리가 될 수도 있죠. 수백만 마리.
마구 다닙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혀요. 우리나라 검사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벌써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만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 올 그리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 세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 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버리면 안 돼. 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땅이 없니 돈이 없니 너희 땅 안에서 억류해야 돼. 이걸 하는 거죠. 평형수는 상선이 컨테이너선이 운행하는 한은 평행수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요. 일본 후쿠시마 17개 현에서 오잖아요. 그럼 어딘가 애매한 공해상 아마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이들 대한해협 뭐 이런 데서 한일해협이요. 살짝 버리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을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배가 뒤집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지만 그리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걸 승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거기 확인이 돼 있으니까 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 겁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하면 그 배는 보지도 않아요. 바꿨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긴 시간 남들 안 하는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딱 한 줄씩 이 얘기는 절대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한 줄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서 교수님부터. 네,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본은 협력 동반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협력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자리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채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없으면 버려야죠. 그렇지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이건 화입니다. 근데 그 후쿠시마 복도입니다. 복 아닙니까? 이번에 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있는 협력으로 네. 복을 만들어 보자. 그렇습니다. 호사카 선생님. 예, 저도 뭐 교수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본격적인 해결을 위해서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한일은 협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지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협력 해지를 거칩니다. 지금 그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거기에 돈이 모자르면 국제적으로 협력하면서 돈은 생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은폐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폐하지 말자. 은폐하지 말자.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넘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정말 얼마 안 남은 매우 중요한 현안인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숨기는 일 없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풀어가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서균열 교수님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선생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